민수와 수미는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번엔 민수가 먼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수미는 눈을 감았다. 입맞춤은 처음보다 깊고 따뜻했고 조심스러웠다. 오랜 외로움 속에서 맞닿은 온기. 수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민수의 온기에 기대고 싶어졌다. 그날 밤 여관의 작은 방 안에는 참아왔던 외로움과 온기가 섞여 잔잔하고도 뜨거운 숨결로 채워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오랜 시간 이어진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진주 외곽, 낡은 간판이 삐걱대는 작은 여관 하나. 이름은 장미여관. 햇볕이 좋으면 여관 입구를 장미덩굴이 벽을 타고 오르지만 비 오는 날엔 빗물이 처마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그런 곳이다. 이 여관을 지키고 있는 여자는 이수미, 57세.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 부지런한 손놀림 덕에 여관은 늘 정갈했고 허름하지만 정이 묻어나는 이곳은 나름대로 단골도 있었다. 여관 살림을 함께하는 사람은 동생 이광수 그리고 그의 아내 박선희. 광수는 예전에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다 다리를 다쳐 지금은 한쪽 다리를 절며 생활한다.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여리고 착하다. 그를 대신해 청소며 빨래를 도맡는 건 옳게 선이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수미는 가끔 카운터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은 쓸쓸했고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졌기에. 그런 어느 날 장미여관에 새로운 투숙객이 들어왔다. 저 방 좀 보고 싶은데요. 낯선 목소리. 수미가 창고방에서 나와 고무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서 있었다. 회색 바람막이에 작업화,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 눈가엔 잔주름이 많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네, 502호가 방도 크고 좋아요. 그럼 거기로 주세요. 그의 이름은 강민수, 56세. 서울에서 내려온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이었다.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말투엔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다. 짐을 옮기고 방 열쇠를 건네받은 민수는 잠시 수미를 바라봤다. 저기 혹시 근처에 편의점 있습니까? 마을회관 지나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있어요. 근데 저녁엔 문 일찍 닫아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 있는 거라면 제가 챙겨드릴게요. 수미는 평소처럼 말했지만 민수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런 따뜻한 말투는 참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관 뒤쪽 마당에서 수미가 빨래를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정겹고 서울에서의 쓸쓸한 원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방 안 조명을 끄고 창가에 섰다. 여관 뒷마당이 은은한 외등 불빛에 잠겨 있었다. 그 안에서 수미가 광수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둘은 말없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가족만의 정이 묻어났다. 광수가 조용히 수미에게 무언가를 건네자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짧은 장면이 민수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서울에서 지낸 긴 시간 동안 민수에겐 늘 일과 혼자만의 시간이 전부였다. 이런 밤 누군가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는 일상은 꿈처럼 아득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방에서 나섰다. 민수가 502호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여관 입구 쪽으로 향할 때였다. 앞치마를 두른 수미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복도에 서 있다가 그를 보고 다가왔다. 소장님 잠시만요. 민수가 멈춰서자
수미는 조심스럽게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차갑게 식힌 야쿠르트 2병이 들어 있었다.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한 병은 지금 드시고 한 병은 운전하시면서 천천히. 민수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아, 이거 예전에 아침마다 야쿠르트 아주머니한테 사서 먹던 그 야쿠르트인데요. 그러게요. 그 시절엔 골목마다 꼭 한 분씩 계셨죠. 하얀 헬멧 쓰고 유모차 같은 바구니 끌고 다니시던. 수미의 말에 민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야쿠르트를 받아들었다. 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이른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아침도 못 드시고 바로 나가시던데 이거라도 드시면 좀 나을까 해서요. 수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묵직한 정이 배어 있었다. 민수는 야쿠르트 비닐 뚜껑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어릴 적 책가방에 꽂아두고 다니던 그 작은 플라스틱 병, 하루 중 가장 기대됐던 달콤한 한 모금이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민수는 병을 입에 대며 작게 웃었다. 달콤하고 시원한 야쿠르트와 같이 수미의 따뜻한 마음도 같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수미는 민수의 반응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소장님 일도 힘드신데 아침도 안 드시고 나가면 힘들지 않으세요? 민수는 병을 든 손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수미의 얼굴에는 걱정 반, 어색한 반의 표정이 10개 번져 있었다. 사실 괜찮진 않죠. 요샌 나이 드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오늘은 왠지 힘이 나네요. 수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겨우 야쿠르트 2병 가지고요. 민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병을 가볍게 흔들었다. 2병이면 충분하죠. 마음이 더 큰 거리요. 수미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내민 야쿠르트 2병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그녀는 몰랐다. 그리고 민수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든 그 마음에 그날 하루 종일 손끝이 따뜻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공사장에서 돌아와 방에 짐을 내려두고 복도로 나왔다. 카운터 너머 수미가 장부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오래된 장부를 넘기며 하루 수익을 정리하고 방 열쇠 하나하나를 닦아가며 키거리에 조심스럽게 걸고 있었다. 조용한 정리의 리듬 속에서 그녀의 어깨 너머로 고요한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다. 발걸음을 옮기려던 민수는 문득 멈춰섰다. 무언가 마음 한켠이 아쉬워 고개를 돌렸을 때 마침 수미도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눈빛 속엔 오늘 아침 건넸던 야쿠르트보다 더 선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은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졌다. 비는 그칠 기세가 없었고 민수는 현장에 나가지 못한 채 502호 방에 머물렀다. 가끔은 이런 하루가 반갑기도 했지만 여간 안은 조용했고 어쩐지 더 적막하게 느껴졌다. 점심 무렵 옆방 505호 문이 덜컥 열리더니 김 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소장님, 거기 계시죠? 이리 좀 오세요. 막걸리 한잔 하시게. 뒤이어 정 씨도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다. 오늘은 공사도 없고 그냥 푹 쉬면서 한잔해야죠. 날도 꿉꿉한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고 나갔다. 비 오는 날 막걸리 한 잔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다. 505호 방 안에는 간단한 안주와 막걸리 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김 씨가 분위기를 띄우며 말했다. 이럴 땐 부침개 같은 거 하나 딱 있으면 끝인데 말이야. 그 순간이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수미가 손에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갓 부친 김치전이 뜨거운 김을 올리고 있었다. 막걸리 사러 가신다고 해서 그냥 한번 붙여봤어요.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민수도, 김씨도, 정씨도 수미를 바라봤다. 김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야, 역시 사장님밖에 없네. 우리 같이 한잔하시죠. 수미는 웃으며 말했다. 이럴 때만 사장님이죠?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였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선희가 수건을 들고 505호 문 앞에 나타났다. 형님, 안에 계세요? 저 지금 장 보러 갈 건데 뭐 사올 거 있나 해서요. 김씨가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비도 오는데 장은 이따 가시고 우리랑 막걸리 한잔 하시죠? 들어오세요. 선희는 머뭇거리다 방 안을 들여다봤고 수미가 부쳐온 김치전과 막걸리 그리고 방 안의 편안한 분위기를 확인한 후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럼 조금만요. 그렇게 5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막걸리를 나눴다. 김씨는 유쾌한 입담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정씨는 막걸리 한 잔에 볼이 금세 붉어졌다. 선희는 김씨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은근히 웃음이 잦아졌고 김씨에게 눈웃음을 치며 어깨를 두드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미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선희가 김씨를 보는 눈빛이 단순한 친근함 이상이라는 걸. 묘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섞여들었다. 그때였다. 여관복도 끝에서 광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203호 세면대에서 물이 계속 나와. 얼른 와봐. 수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고 민수도 뒤따라 일어섰다. 같이 가보죠. 203호 욕실 쪽에선 작은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세면대 수도꼭지가 헐거워져 잠기지 않고 있던 것이다. 큰일이네 이러다 물 넘치겠어요. 민수는 바닥에 쌓인 수건으로 물을 막아두고 말했다. 잠시만요. 차에 공구가 있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는 주차장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수미는 물기를 닦으며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잠시 후 민수가 드릴과 렌치를 들고 돌아왔다. 무릎을 꿇고 배관을 점검하고 드릴을 들고 있는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마지막 수도 밸브를 조이자 요란하던 물줄기가 뚝 하고 멈췄다. 됐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민수가 일어나며 말했다. 옷은 젖었지만 표정은 담담했고 손등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수미는 그 순간 이곳 진주에서 그보다 더 든든해 보이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덜컥하고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여관 현관 앞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다가 민수와 마주쳤다. 민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소장님,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수미는 약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제 203호수도 고쳐주신 거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뭐 좋아하세요? 민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웃사촌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수미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요,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처에 맛있는 삼겹살집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김씨랑 정씨도 부를까요? 수미가 웃었다. 같이 가셔도 돼요. 민수는 머리를 흔들며 웃었다. 아이고, 김씨랑 정씨는 너무 잘 먹어서 안 돼요. 삼겹살집에서 수미씨 파산할지도 몰라요. 그냥 둘이 가시죠. 그날 저녁 수미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다.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립스틱을 꺼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다. 눈가에 주름 가늘어진 인매, 그리고 늘어진 어깨. 나도 참 많이 늙었구나. 잠시 시선을 거울에서 떼지 못했다. 이마 주름을 손가락으로 펴보기도 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기도 했다. 오늘따라 괜히 긴장되고 조심스러웠다. 진주 시내 작은 삼겹살집. 노란 조명이 따뜻하게 번지는 실내에 수미와 민수가 마주 앉았다. 이 집이 고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손님 모시고 올 때만 오는 곳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 좋네요. 고기 굽는 소리도 듣기 좋고요. 이런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고기가 익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렸고 둘은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조심스럽게 잔을 부딪힌 후 민수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누구랑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수미도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기다릴 일도 챙겨줄 사람도 없다 보니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서. 잠시 대화가 끊기고 소주가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갔다. 민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서울에 있을 땐 그래도 사람 만날 일이 많았는데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혼자서 다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수미는 민수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혼자가 편할 때도 있지만 오래가면 쓸쓸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어영부영 동생 뒷바라지하면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어느 순간 나만 혼자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웃었다. 실례일 수 있는데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56이에요. 좀 많이 먹었죠. 수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저는 57이에요. 제가 더 많이 먹었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쌓였던 어색함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 민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그럼 누나시네요.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진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세요. 처음 뵀을 땐 저보다 한참 어린 줄 알았어요. 수미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괜히 저 놀리시는 거죠? 혹시 벌써 취하신 건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아니에요. 수미 씨, 50 넘으면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런 거보단 그 사람만의 느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는 수미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수미 씨는 그런 게 있어요.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요. 수미는 조용히 술잔을 들었다. 고기 위로 번지는 기름 연기 사이로 잊고 지냈던 어떤 설렘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게를 나선 두 사람은 조용히 골목을 걸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가슴을 스쳤고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다. 그때였다. 수미가 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잠깐만요. 수미는 민수에게 말을 남기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뒷모습은 분명 선이었다. 그런데 그 옆에 선 채로 웃고 있는 사람은 505호 김씨였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면서 골목 안노래방 간판 아래로 들어갔다. 수미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금 저분들 김씨랑 동생분이시죠? 수미는 고개만 끄덕였다. 민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김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수미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오늘 들어오면 제가 선희에게 이야기할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여관으로 돌아왔다. 문을 여니 광수가 침대 시트를 품에 안고 거실에 서 있었다.
누나 왔어? 그 모습이 어딘가 안쓰러웠다. 저녁 먹었어? 응, 누나. 시간이 몇 시인데 먹었지. 수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넌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도 일하고 있냐? 그만 쉬어. 그 말에 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수미는 조용히 불을 켰다. 선의에 대한 감정이 그 순간 더 또렷해졌다. 안쓰러운 광수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선희와 김 씨가 몇 분 차이로 따로따로 들어왔다. 수미는 김 씨에게 인사했다. 오셨어요? 김 씨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얼굴이 왠지 모르게 역겨웠다. 뒤따라 들어온 선희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수미는 조용히 말했다. 옳게 잠깐 이야기 좀 해. 형님, 왜요?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지금 이야기해. 수미는 선희를 여관 카운터 뒷방으로 불렀다. 문을 닫고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나 오늘 진주 시내에서 옳게 봤어. 선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죄송해요. 형님 진주 시내 나갔다가 우연히 김 씨를 만난 거예요. 오늘 처음이에요. 정말이에요. 수미는 잠시 선희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 한 번은 넘어갈게. 하지만 두 번은 안 돼. 광수한텐 말 안 할 거야. 아니 못해. 대신 올케가 더 잘 알지? 진주가 얼마나 좁은 동네인지. 사람 말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입에 오르내릴 짓은 하지 마. 수미는 등을 돌리며 방을 나가려 했다. 그때 선희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을 뱉었다. 형님은 제 기분 모르시잖아요. 광수 씨, 저한텐 관심도 없어요. 여간 일만 죽어라 하고 요즘은 아예 방에도 안 들어오고 카운터방에서 자요. 우리 이제 부부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에 수미는 발걸음을 멈췄다. 등 뒤로 들려오는 선희의 흐느낌이 방 안을 메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선희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그렇다고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건 그건 아니지. 아무리 마음이 외로워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널 믿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일이야. 선희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형님 죄송해요. 수미는 한숨을 내쉬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광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잘 알잖아.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광수는 진심으로 널 믿고 있어. 그 마음 무너뜨리면 안 돼.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며칠 뒤부터 김 씨의 모습이 여관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민수도 점점 여관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수미는 우연히 정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소장님이요? 김 씨랑 심하게 다투셨어요. 엄청 화내시고 김 씨는 결국 그날로 짐 싸서 서울 갔답니다. 새 인부 올 때까지는 소장님이 김 씨 일까지 도맡아서 하신대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수미는 멍해졌다. 민수가 자신과 광수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루는 여관복도 청소를 하다 민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가갔다. 소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김 씨 일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먼지를 털며 웃었다. 뭐, 다들 같이 하는 거죠. 잠깐뿐인데요. 수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래도 고마워요. 민수가 장난스레 말했다. 고마우면 삼겹살 한 번 더 사주시죠. 수미는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어요.
이번엔 진짜로 소장님 좋아하시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주말 두 사람은 다시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한결 편안하고 익숙했다. 고기를 굽고 소주를 한 잔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게를 나서 진주 시내의 골목길을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쌩하고 큰 소리를 내며 지나쳤다. 수미가 놀라 몸을 움찔하자 민수가 순간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끌어당겼다. 요즘 시골길에서도 저렇게 달리네. 위험하네요. 수미는 민수의 팔에 안긴 채 조심스레 말했다. 아, 고마워요, 민수 씨. 그 품 안은 따뜻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걷기 시작했지만 수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여간이 가까워질 즈음 민수가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수미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미 씨죠. 수미 씨 좋아합니다. 이 나이에 벌어놓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좋아해도 될까요? 그 말과 함께 민수의 손이 수미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수미의 마음을 감쌌다. 수미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눈앞에 민수가 또렷이 보였다. 그 순간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입술을 맞췄다. 뜨겁고도 조심스러운 입맞춤. 수미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눈을 감았다. 혼란스러웠지만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관을 향해서 걸어갔다. 수미는 아직도 볼이 뜨겁고 가슴이 뛰는 자신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여관 입구에 다다랐을 때 민수가 그녀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미 씨 잠깐만요. 저 오늘 밤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수미는 멈춰서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거짓 없는 진심과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살며시 웃었다. 민수는 수미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단정했고 작은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다. 수미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여관방이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민수는 테이블에 물 두 잔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사실 처음 본 순간부터 수미 씨가 좋았습니다. 수미 씨가 웃는 걸 보면 그냥 무작정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들었고 그녀의 눈가도 붉어졌다. 민수는 수미의 손등을 조용히 감싸며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뜨거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이번엔 수미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다가온 입맞춤은 외로웠던 시간들을 덮어줄 만큼 부드럽고 깊었다.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그들은 오래도록 가만히 숨을 맞췄다. 그날 밤 여관의 작은 방 안에는 참아왔던 외로움과 온기가 섞여 잔잔하고도 뜨거운 숨결로 채워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오랜 시간 이어진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다음 날 수미는 아침 햇살이 어슴풀에 비치는 방 안에서 눈을 떴다. 잠시 누워 민수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문을 열려는 찰나 민수가 그녀의 등을 조용히 안았다. 아직 새벽이에요. 조금만 더 이대로 있어요. 수미는 부드럽게 손을 떼며 말했다. 아침 준비도 해야 하고 광수 일어나기 전에는 가야 돼요. 민수는 수미를 자기 쪽으로 돌려 세우며 말했다. 수미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죠? 수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온 수미는 발소리를 죽이며 카운터 쪽 방으로 돌아갔다. 이른 새벽 여관은 아직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따뜻했다. 수건을 정리하고 객실을 돌며 아침 준비를 시작하는 수미의 걸음엔 전에 없던 가벼움과 경쾌함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카운터로 돌아온 수미는 청구서 정리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때 광수가 조용히 다가와 편지 한 장을 툭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수미가 고개를 들자 광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누나, 선이가 떠난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더라고. 편지만 남기고 나간 것 같아. 수미는 편지를 펼쳤다. 선이는 짧게 남겼다. 광수 씨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그만 헤어져요. 서류 정리되는 대로 법원에 가요. 연락할게요. 잘 지내요. 광수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에 고요한 슬픔이 번졌다. 누나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사실 요즘 말도 잘 안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네요. 수미는 광수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광수는 말없이 일어났다. 나 3층 방 정리 좀 하고 올게요. 그는 다리를 절며 천천히 걸어갔다. 수미는 광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말없이 등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날 저녁, 여관 문이 급히 열리며 민수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수미 씨 저 지금 서울로 올라가야겠어요. 그의 얼굴엔 핏기가 가셨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짐을 챙기며 말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현장 인부 한 분이 10층 현장에서 떨어졌대요. 지금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제가 당장 가봐야 해요. 수미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얼른 다녀오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연락 꼭 주세요. 민수는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서울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그러나 이틀, 3일, 나흘. 민수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수미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5째 날 밤 드디어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미 씨 너무 미안해요.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연락 못했어요. 결국 사고 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마치고 이제야 연락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미는 핸드폰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다. 괜찮아요. 힘드셨죠? 마음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진주 내려갑니다.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수미는 민수와의 메시지를 끝내고 한참을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민수가 하고 싶다는 이야기.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토요일 저녁 진주 시내의 아늑한 식당. 따뜻한 국물이 김을 올리고 두 사람은 조심스레 마주 앉았다. 민수는 수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다. 이번 일도 있고 해서 본사로 발령이 났어요. 다음 주부터 서울 쪽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수미 씨. 같이 서울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랑 제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소박한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받아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수미는 눈을 크게 떴다. 혼란스러움에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 씨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맥주 2캔을 들고 502호로 향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냥
맥주 한 잔만 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의자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밤을 채웠다. 그리고 다시 조용한 밤 속에서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민수의 품에서 눈을 떴다. 따뜻했다. 이 품에서 항상 아침을 맞이하고 싶고 이 어깨에 매일 기대고 싶다. 그와 함께 걷고 밥을 먹고 웃고 싶었다. 하지만 수미는 생각이 많아졌다. 아침에 민수는 짐 정리차 현장으로 나갔고 수미는 카운터 장부를 정리하다 카운터방 밑에서 소주병 몇 개를 발견했다. 광수가 카운터를 보면서 혼자 마신 것이었다. 수미는 한참을 빈 소주병을 바라봤다 순간 물밀듯이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광수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외로움 속에 묻혀 있었다. 밤마다 늦게까지 홀로 빨래를 개고 청소도 말없이 해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어깨는 더 굽었고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가끔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눈빛은 쓸쓸하고 공허했다. 수미는 가슴이 뻐근해졌다. 자신이 민수와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사이 광수는 또다시 그늘 속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다. 수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날 저녁 다시 만난 자리에서 수미는 민수 눈을 피한 채 말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역시 같이 갈 수 없어요.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요? 전 당연히 수미 씨가 같이 갈 줄 알았어요. 수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맺혔다. 저도 민수 씨 좋아해요. 하지만 광수를 두고 여기를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까지 떠나면. 민수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럼 오늘로 우린 끝인가요? 수미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대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보내요, 어떻게. 수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수미 씨는 제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아요? 전 아닌데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수미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502호의 불빛은 조용히 꺼졌고 여관 복도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차 시동 거는 소리가 여관 앞마당을 가르며 울렸다. 낯익은 엔진음이었다. 민수의 트럭이었다. 수미는 눈을 떴다. 무언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창문 틈으로 본 주차장, 민수의 차가 조용히 여관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수미는 본능처럼 창가로 다가섰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열지도 불을 켜지도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눈앞에서 멀어지는 차, 그리고 그 안에 민수를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보내야만 했다. 그날 아침 수미는 다시 조용히 이불을 개고 옷을 갈아입고 카운터에 나와 앉아 있었다. 어딘가 허전하고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수미는 여관 카운터에 앉아 여느 날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때였다. 카운터로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이수미님 맞으시죠? 서울에서 왔네요. 택배 상자를 받은 순간 수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보내는 사람란에 또렷이 적혀있던 이름 강민수. 수미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그녀였다. 여관 앞에서 웃고 있는 수미의 사진. 봉투를 열자 정갈한 손글씨 편지가 펼쳐졌다. 사랑하는 수미 씨에게
잘 지내시죠? 이 사진 몰래 찍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 사진이라도 없으면 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첫날부터 전 다시 혼자가 됐어요. 익숙했던 이 도시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수미 씨의 웃는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제 집 주소를 적어둘게요. 전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수미는 편지를 가만히 읽다가 눈을 감았다. 꾹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지는 듯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사진과 편지를 품에 꼭 안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장미 덩굴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금은 각자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뿐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떠나보낸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의 온기,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말없이 전해졌던 눈빛 하나. 그 모든 게 수미에겐 평생을 살아낼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함께하는 것보다 기억으로 남는 게 더 오래도록 아픈 법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도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따뜻한 사랑. 같이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